경기도의 호황을 위해 오늘도 달립니다. 경기호황쇼. 안녕하십니까, 박지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MC 장원입니다. 자, 그리고 지칠 줄 모르는 스태미너의 소유자 건강한 남자 썬킴님도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변광수의 부활이라고 하죠. 변광수의 부활 변부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마님 믿기지가 않습니다. 네, 예. 믿으십시오. 저희가 게스트 모시기 전에 또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전해드릴 소식이 좀 있습니다. 네, 팟빵으로 경호쇼를 듣는 청취자분들만을 위한 이벤트인데 이제 저희가 하는 말을 그대로 댓글로 남겨주시면 추첨해서 커피 쿠폰, 치킨 쿠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하는 말은 유튜브 버전에서는 이 편집이 됩니다. 오직 팟빵으로 듣는 분들만 알 수 있어요. 편집 시작! 자, 이제 오늘의 게스트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주제 건강인데요. 아주 민감한 건강 문제입니다. 아주 건강 궁금증을 해결해 주실 권위자를 직접 모셨습니다. 네, 오늘 교수님을 모셨는데 오늘 모신 교수님이 이력이 매우 독특하고 화려하신 분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자, 이분은요, 대한민국 1호 여성 비뇨기과 전문의이시자 대한민국 1호 여성 비뇨기과 교수님이십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대 서울병원 비뇨의학과 윤하나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대 서울병원 비뇨의학과 윤하나 교수입니다. 이런 농담하면 좀 싫어하실 수도 있겠는데 네. 1호 하나. 그러니까 죄송해요. 이런 짓 안 해야 되는데 한번 하고 싶어서 죄송합니다.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어서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이름대로 산다는 게 사실 맞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항상 첫 번째로 하는 게 계속 되게 1등 하셨어요, 그래서? 네, 그렇죠. 정규 1등? 아니, 당연하죠. 우와. 아니 근데 깜짝 놀란 게 지금 자료 보니까 와, 그 대박이다. 머슬매니아 대회에 출전을 하셨다고요? 네네. 그러니까 바디빌딩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 바디빌딩이 아니고 머슬매니아는 여러 가지 이제 분야가 있는데 그냥 이렇게 몸을 건강하고 이쁘게 만드는 그런 분야가 피트니스 있고 개념이 더 강하죠. 피트니스. 네. 우리 보통 얘기하는 바디빌딩을 이렇게 막 근육 정말 빵빵하고 막 이렇게 울퉁불퉁 하잖아요. 이제 그런 분야도 있습니다. 근데 네. 저는 그냥 아줌마 피트니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하실 시간 있으세요, 근데? 그러니까 사실 이거 저 운동한 게 죽지 않으려고 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저도 나이가 중년이 되면서 건강이 많이 망가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살다 보면은 이제 저는 이제 강아지 3마리하고 저 이제 사는데 이제 우리 강아지들이 나를 핥아 먹다가 이제 더 이상 어떻게 안 될 때 발견이 되는 게 아닐까. 아유, 너 그런 말씀을 또. 근데 아유.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몸이 많이 피폐해진 적이 있어서 이제 그러면 안 되겠다. 내가 오래오래 정말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려면 사실 건강해야 되거든요. 아니 그 건강 방법이 뭐 보약 먹는 것도 있고 뭐 약 먹는 것도 있고 하는데. 네, 보약은 뭐 먹죠. 오늘도 아침에 수술하면서 경호고 2개 따먹고 시작했습니다. 양의사님들도 한약 드시나요? 한약은 드시네요. 심리 치료죠. 내가 이걸 먹으면 힘이 날 것이다. 오늘 하루 바짝 버틸 수 있겠다. 뭐 그냥 아침을 못 먹었기 때문에. 양의와 한의의 꿀러오버가 이루어지군요. 그래서 제 몸은 그냥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면서 환자분들한테는 약을 드십시오. 그러는 거죠. 근데 정말 이 기본적으로 체력이 뒷받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운동을 한 것도 있고요. 체중이 급격히 너무 많이 불어서 제 몸이 너무 보기 싫어서 한 것도 있고 여러 네. 가지 이유로. 근데 예. 어쨌든 그런 걸 사인을 느끼더라도 내 건강 몸 신호를 느끼더라도 무시하고 그냥 사시는 분들 많거든요. 의사 선생님들도 많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렇죠. 워낙 바쁘니까.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오히려 과로로 쓰러지고 이런 경우들 네. 많잖아요. 사실은 제가 한 달 전에 과로로 한번 쓰러져가지고. 아이고야. 그러니까 이거 끝나고도 녹화 끝나고 또 수술 또 있잖아. 네. 근데 어떻게 그러니까 하다 질문을 못 보니까. 가는 거야.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많이 할 수 있으면 이제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시간 조절을 잘하고 왜 요즘에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게 워크 라이프 밸런스잖아요. 네. 근데 이런 걸 잘 유지할 수 있으려면 체력이 잘 따라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중년의 이런 아주 중요한 시점에 그 건강 관리를 잘하지 못하면 어느 순간 그게 빵 하고 터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운동이든 뭐 원하는 다른 무엇이든지 간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아무 것 같습니다. 운동이나 열심히 하면 되는 거죠. 숨쉬기 운동을 잘해야 오래 살죠. 개그 욕심 있으시네. 근데 좀 대단한 게 진짜 다 독특한 첫 번째 일들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여성 비뇨기과는 부인과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가 전공하고 있는 분야는 방광하고 그 요도의 질환을 주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상관없네요. 예. 여성들이 많이 생기는 질환이긴 합니다. 근데 네. 비뇨의학과는 이제 예전에 비뇨기과라고 했고 지금 이제 비뇨의학과라고 네네. 하는데 비뇨의학과에서 주로 다루는 것은 소변이 만들어져서 나가는 그 기관 전체를 다 보거든요. 그래서 방광부터 해가 요도까지. 콩팥에서부터 콩팥
요관, 방광, 요도, 그다음에 남성은 요도 주변에 또 붙어 있는 기타 부속 기관들이 있죠. 네. 우리가 전립선. 이제 전립선 또 고환 뭐 이런 것들까지도 이제 같이 보게 되고 그래서 비뇨의학과 꼭 남성만의 질환도 아니고 여성만의 질환도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소변을 보잖아요. 그렇죠. 외람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남자 환자도 찾아오는 경우가 있나요? 제 전공 분야에 해당되는 남자 환자들은 많이 있죠. 네. 그럼 그분들도 여자 교수님인지 모르고 왔다가 허걱인가요? 아니면 알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워낙에 이제 많이 알려져 있어서 제 분야를 보고 오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는 별로 없는데 제가 이제 정말 그 초창기에 그러니까 레지던트하고 막 이렇게 전공하는 네. 초창기에는 보통은 이제 그때는 제가 정말 지금은 사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비뇨의학과를 전공하는 여자 교수님들 아니면 여자 전문의들이 지금 전국에 40명이 넘고요. 맞네요. 각 대학의 대학병원의 비뇨의학과에도 여자 전공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분리형이 조금씩 이제 사라지고 있는데 그때는 정말 손꼽을 정도였었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오셔가지고 여자 선생이 있으니까 조금 이제 당황하는 경우들이 있기는 했어요. 근데 그게 특별히 그 할아버지들이나 이런 분들은 크게 신경을 안 쓰세요. 젊은 사람들이. 근데 이제 젊은 분들이 약간 이제 말하기 꺼리는 그런 증상으로 왔을 때 이제 네. 여자 선생님이 있으니까 이제 조금 더군다나 그땐 젊었으니까 이제 또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제 당황은 하죠. 그렇지만은 전문가적인 그런 이제 말 그대로 정말 프로페셔널한 자세로 환자를 보면 대부분은 뭐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얘기까지 다 하시면서 네, 한번 이게- 편해지면 편해지면 정말 또 제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처음에 갈 때 오히려 남자 선생님이 불편할 때도 있다고 자존심 문제 때문에 뭐 그런 경우들도 있어서 저는 사실 솔직히 남자 선생님이 좀 불편하더라고. 가봤어요. 비뇨기과 안 가본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뭐 그러니까 비뇨의학과 가는 거는 사실 창피하실 게 아니에요. 아니요. 예, 갈수 소변 있지만, 보는 네. 문제 때문에 얼마든지 갈 수 있고 우리가 산부인과 피부과 가는 거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 네. 창피한 거로 따지면 코딱지 안 나오는 게 더 창피하지 소변 안 나오는 게 창피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개념 걸로 생각을 하시면 그냥 편하게 가실 수 있는 거죠. 프로필을 보니까 대한성악회 상임이사, 또 여성성의학회 학술이사, 지금은 총무이사로 좀 바뀌었습니다. 또 승진을 하셨네요. 네. 돈을 금전에 이제 관련된 거 하시니까. 학술보단 돈이죠. 그러니까 네. 사실은 우리가 이제 비뇨기 얘기를 하지만 성적인 어떤 그런 문제점을 네. 학문적으로 많이 하시는 네. 것 같아요. 성기능 장애라면 우리가 말하는 발기부전 뭐 네, 이런 거. 그렇죠. 남성 같은 경우에는 발기부전, 여성은 불감증 이런 불감증. 것들이 이제 성생활의 문제이고 제가 이제 주로 활동하는 분야는 여성의 이제 성건강에 관련된 것들이라 그러니까 뭐 성욕이 떨어진다든지 성욕은 있는데 하고 싶은데 잘 안 된다든지 아프다든지 뭐 여러 가지 폐경이나 뭐 갱년기와 관련된 이제 관련된 증상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련된 여성을 중심으로 이제 저는 이제 공부를 하고 진료를 보고 있고요. 이 성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되게 막 좀 핑크핑크하고 좀 이렇게 화끈화끈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시지만 인간이 존속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기본적인 도구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게 안 프로덕션이니까. 그럼요. 그래서 그게 안 되면 굉장히 큰 문제이기도 하고 또 이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제일 큰 차이 중에 하나가 오로지 종족 번식을 위한 이 성생활만을 하지는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를 제대로 잘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잘 안 되면 사는데 너무 낙이 없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여러 가지 과가 있는 내과, 외과, 뭐 비뇨기과, 비뇨의학과를 선택하신 이유라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은 과가 되게 재밌었고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내과하고 정신과 이런 쪽에 되게 관심이 많았었어요. 근데 보니까 제 성격이 좀 급한데 네. 이 과목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너무 이게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뇨의학과가요? 아니요. 내과하고 내과가. 정신과. 그러니까 약을 주고 반응을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환자가 좋아질 때까지 계속 끊임없이 이게 뭐 소통을 많이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빨리빨리 바로 막 칼대기는 뭐 하고 뭔가 하고 그쵸. 싶은데 기다리는 것도 싫고. 아니, 외과는 안 되니까. 칼을 빡 대면은 좋은데 또 너무 막 이렇게 크게 돼요. 딱 그 중간에. 네. 정관 수술만 딱 잘라버리면 비뇨의학과는 딱 중간이에요. 그러니까 거점 내과적인- 공략을 확실하게 하면 되니까. 그리고 내과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교묘하게 약을 써서 치료하는 것도 많은데 필요할 땐 또 칼을 대서 딱 과감하게 수술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이제 오늘도 지금 아침부터 계속 수술을 하고 왔는데 수술이 지금 뭐 네. 그게 뭐 제가 좀 아는 수술은 이렇게 막 남성 수술 주로 이제 그런 거 생각하시고 합니까? 계시죠? 좀 커지는 네. 수술. 그거 생각하는 거죠. 예, 그 물어보고 말씀하시는 싶어요. 그 수술은 비뇨의학과에 정말 이 꽃
고추만큼 작은 부분 이게 고추가 공경 그러니까 사람 몸에서 그 사이즈가 되게 작잖아요. 네. 차지하고 있는 포션이 그렇지만 네. 중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네, 중요하죠. 그만큼 작습니다. 그러니까 비뇨의학과가 굉장히 많은 분야가 있고 그 중에서 한 분야가 이런 이제 생식기에 그런 이제 관련된 분야인 거고 나머지 이제 제가 주로 하는 거는 방광의 기능에 관련된 방광을 새로 만들어준다든지 그러니까 와. 방광도 장으로 새로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방광을 새로 만들어준다고요? 네네네. 뭐로 장기를 만들어요? 이제 장으로 만듭니다. 아. 곱창이라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 장으로 방광을 곱창이요? 만들어줄 수도 있고 사람 몸에 있는 장을 이용해서 장기. 방광을 잘라는 방광의 기능을 못하면 그걸 만들어줄 수도 있고 나이 얘기 처음 들어요. 네, 기능 뭐 요실금이 있으면 안 생기도록 조절해 줄 수도 있고 빠져나온 장기를 다시 위로 올려줄 수도 있고 이야. 이제 그런 수술들을 하는 거죠. 근데 요즘 그 여자분들도 이제 요실금이 심각하지만 남자분들도 나이 들어서 요실금이 굉장히 심각한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것도 그 치료가 가능한가요?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실금의 원인이 방광의 기능에 관련된 거라면 약을 드시면 되고 뭐 전립선 문제라면 전립선을 치료를 하면 되고 그러니까 원인에 따라서 치료하는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네. 원인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나이가 드셨다고 해서 무조건 기저귀 차고 그냥 냄새 나는 거 참으면서 그냥 사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치료가 대부분 보면 아무래도 좀 익숙치 않은 과다 보니까 나이 먹어서 그렇겠지 뭐라고 방치하시는 분들 많은데 대부분 이 비뇨기 관련된 것들이 치료가 가능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좀 부끄러워서 못 가는 게 옛날 우리 어른들은 남사시럽다고 해서 예. 얘기를 안 해. 사실 조금 문제 생기면 가는 게 맞다는 그렇죠. 거죠. 뭐든지 증상이 있으면 가서 전문가에 가서 이제 상담을 받아보고 제대로 빨리 치료하는 게 낫고요. 그것도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기에 진단을 해서 조기에 치료를 해야 쉽게 갑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 너무 이렇게 숙성을 시키면 안 돼요. 밖에 있는 보통 우리 선입견이 뭐냐면 그 개업하신 분들이 물론 다 일반화에 오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 이제 그 비뇨의학과가 이제 보형물 삽입을 주로 하시는 네네. 그 병원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선뜻 내가 약간 새는데 어딜 가야 되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일단 대학병원을 가는 게 빠른가요? 일단 증상이 내가 소변에 관련된 증상이다 하면 가까운 비뇨의학과를 먼저 찾아가시면 되고요. 네. 동네 병원 가셔서 치료를 받아보시고 항상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은 증상이 이렇게 심하지 않으면 우선은 가까운 병원, 동네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보고 네. 거기에서 선생님들이 봐서 해결이 잘 안 되거나 뭔가 다른 더 큰 문제가 의심이 되면 이제 더 큰 병원으로 상급으로 이제 계속 의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무조건 대학병원을 찾아가실 필요도 없고 이 증상은 내가 지금 열심히 치료하고 있는데 잘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좀 더 상급으로 가시면 되는 거고 네. 지금 나는 증상이 불편한데 어딜 가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집에서 제일 가까운 비뇨의학과를 가시면 비뇨의학과를 돼요. 가셔라. 네. 비뇨기 질환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좀 조심스러운 것이 질문 드리는 순간 그게 저의 질병으로 오인하실까봐. 그렇지 않죠. 네. 네. 그래서 질문해보세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이렇게 않겠습니다. 조심스러운 것 네. 자체가 비뇨 그렇죠. 의학과에 대한 약간 두려움이 다 갖고 있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평소엔 괜찮은데 뭐 이렇게 웃음을 터뜨린다거나 재채기한 때 조금씩 네. 나오는 거. 이건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는 초기 증상입니까? 그게 여자분이시면은 이제 흔하게 있을 수 있는데 그게 흔해서 괜찮은 게 아니고요. 네. 복압성 요실금이라고 하는 병인데 네. 복압성 요실금은 기침하거나 뛰거나 재채기할 때, 네. 운동할 때, 등산 갔다가 밑으로 내려올 때 이럴 네. 때 소변이 찔끔찔끔 새거든요. 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멀쩡해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저는 평소에는 괜찮은데 그럴 때만 새요. 그래요. 네. 그게 병이에요. 아. 예, 그래서 배에 힘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원래는 안 새야 되는데 기침하면 새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건 수술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남자분은요? 남자분이 만약에 기침하거나 뛰거나 재채기할 때 소변을 샌다. 그거는 빨리 병원을 가셔야 큰일 돼요. 납니까? 큰일 나는 네. 거예요? 큰일 난다기보다는 관략근의 기능이 너무 안 좋으신 거기 때문에 아니면 그러니까 소변을 막 6시간씩 막 빵빵하게 참고서 이제 움직일 때 당연히 셀 수 있죠. 그럴 때는. 그런 게 아니라 평상시 하여튼 나는 기침만 하면 소변이 찔끔 나오더라. 그건 뭔가 문제가 있으신 거예요. 이거는 남자는- 교수님? 저 오늘 방송 끝나면 교수님이랑 손붙잡고 같이 너무 가야겠네요. 일단. 다 너무 몰입하고 계시는. 이것도 절대 제 자기 증세 같아요. 말씀드리고 네네. 다 자기 증세 같아. 아니 절대 아니에요. 아니라고 제가 생각하고 들을게요. 네. 들었어요. 화장실에 방금 갔다 왔는데 네. 문 닫고 나오는데 또 말이요. 네. 또 들어가. 네. 그러니까 이거 반복을 하면은 네. 잔뇨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건 어떻게- 그것도 제 약 얘기는 드셔야 아닌데. 돼요. 네. 그것도 약 드셔야 약 드셔야 됩니다. 돼요. 제 증상은 아닌데요. 네. 네, 아니라고 생각하고 2시간 들을게요. 단위로 네. 잠잘 때 계속 네. 일나서 근데 밤에 자다가 자꾸 소변을- 소변 말아서 예. 깨잖아요. 제 증상은 아니에요. 네,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잠은 지훈이 형은 이 증상은 없어요. 지훈이 형은 그냥 싸세요. 야뇨증이세요. 아니 근데 네. 이게 우리가 중요하게 안 일어나고 생각해야 그냥 될 게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네. 이 배변 훈련 하잖아요. 네. 그래서 애들이 소변을 가리기 시작을 하면 네. 원하는 때의 소변을 보고
그냥 잘 때는 소변을 안 봐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소변을 보고. 네. 근데 그게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그게 또 망가지거든요. 그 아. 망가지는 이유가 방광을 조절하는 이 기능이 조금씩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좀 그게 더 빨리 생기고 남성들은 전립선 치료가 잘 안 되면 좀 더 빨리 생기시고요.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거의 한 탑5 안에 드는 고령 국가인데 나이가 많으실수록 더 잘 생기기 때문에 주변에 그런 분들이 이제 점점 많아질 겁니다. 네. 특히 이제 어머님 아버님 세대에는 더 많아지실 거라 네. 그게 방광을 조절하는 기능이 떨어져서 치료가 그러기 되는 때문에 거예요. 이것도 약을 다? 드시면 약 좋아집니다. 먹으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고혈압 생기면 어떻게 해요? 약 고혈압 약 먹잖아요. 먹죠. 고지혈증도 약으로 조절하잖아요. 네. 똑같습니다. 방광도 약으로 조절하면 되는데 문제는 저녁에 이제 자다가 2시간씩 한 번씩 일어나는 거는 자기 전에 물을 많이 드시면 더 자주 일어나요. 그러니까 늦게 술을 드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성키명입니다. 예. 사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이가 드실수록 우리 몸의 신진대사 속도가 더 떨어지기 때문에 늦게 뭘 그렇게 먹고 아침에 일어나서 얼굴이 부었다고 그렇게 나 신장이 안 좋은가 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저도 많으세요. 이렇게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제 증상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 조언하려고. 음. 그러니까 술 같은 거 상당히 많이 먹고 자면은 거의 뭐 2시간이 아니라 네. 거의 1시간 몇십 심지어- 분 단위로 일어나서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경우가 심지어 있거든요. 싸기도 하죠. 네, 그런 자다가. 까지는 아니고. 네. 그러니까 드시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잠자기 한 3-4시간 전부터는 수분 섭취를 줄이시는 게 좋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다가 소변이 너무 마려워서 깬다. 네. 그러면 이제 그건 약을 드시면 좋아지니까 가까운 비뇨의학과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배뇨기관에 생긴 문제가 성기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 예, 영향 미칩니다. 특히 이제 전립선 비대 같은 경우에 여성분들은 뭐 당연히 영향 미치죠. 왜냐하면 여성도 전립선이 있습니까? 여성은 전립선 없습니다. 뭔 소리야?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잘못 들은 거예요. 형, 네, 그 그러니까- 형한테 자궁 있냐고 물어보는 건 똑같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아니 여성이라 말씀하시죠. 없죠. 네, 여성은 전립선이 없고 형 대신에 이제 자궁이 보험에 있죠. 자궁보험 들어가 있거든요. 모르고 넣었어요. 네. 남성 같은 경우에는 전립선이 있으면 네. 그 전립선 그 비대증 때문에 소변을 시원하게 못 보고 자주 보시거든요. 네. 그러면서 또 2차적으로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생기는 문제도 있지만 2차적으로 또 발기 기능도 같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전립선하고 있고요. 관련된. 그리고 그런 치료약을 먹으면서 또 어쩔 수 없이 발기 기능이 그 치료약의 부작용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뭐 이 다른 분들을 대변해서 제가 한번 질문 드리면 그렇게 네, 발기 네, 기능이 그렇다고 생각하고 들으면 되죠. 발기 기능이 떨어질 질문하기 경우에는 너무 무섭다. 그러니까 정말 그 인터넷 카페 같은 많이 경우는- 검색을 하시네요. 아니 분명히 봤어요. 형 검색할 시간에 병원 가. 내가 왜? 병원 가라고. 검색하지 말고 병원 가.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게 아니라 이제 비아그라 그렇다 같은 치고. 비아그라 네. 같은 지옥이야. 약물 치료로 가능한 수준이 네. 있나요? 아니면 네. 보형물 삽입이 마지막 치료법인가? 그러니까 보통은 이 우리가 비아그라가 이제 발기 유발제인데 네. 그게 이제 혈관이 확장된 걸 더 오랫동안 잘 확장되게 해서 네. 그 유지가 잘 되게 해주는 약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약을 먹어야 될 정도의 증상이 생겼다는 거는 이미 내 발기에 관련된 혈관은 많이 기능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약을 드셔서 효과가 있다면은 제일 좋은 거고 그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다면 더 이상 약으로는 안 되니까 그걸 이제 주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보형물을 삽입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이제 수술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밑에 댓글 들어보니까 이제 보형물을 삽입할 경우에는 해면체를 밀어버려야 되기 때문에 네. 자연적인 발기는 평생 안 된다. 네, 그렇죠. 각오하고 하라고. 그러니까 그 정도가 되려면 그 수술을 해야 될 정도가 되려면 어떤 방법을 써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마지막이군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그걸로 그 기능을 대신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100% 똑같은 이제 이게 과학이 더 발달이 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지금 현재 의학의 수준으로는 100% 같은 정도의 그 기능을 회복시켜 줄 수는 없지만 본인이 원하는 정도 어느 정도는 유사하게 회복을 시켜줄 수가 있는 치료 중에 하나가 보형물이고, 근데 보형물을 무조건 다 의사들이 삽입을 하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 해당하는 경우들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보형물이 구부러지는 성질의 보형물 넣어서 이렇게 구부러뜨려놨다가 세웠다가 네.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런 하더라고요. 것도 있고 아니 이렇게 물을 펌프를 펌프질해가지고 어떻게 돈이 이렇게 잘 알아? 많이 알아보셨어. 너무 많이 알아보. 병원 가봐요 그냥. 나그 카페에서 뭐 알아보기만 해 봤다니까. 계속 그냥. 근데 다양하게 제일 저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일 문제야. 집에서 네. 검색만 해보고 불안해하는 근데 스타일이에요. 그게 꼭 필요하신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전립선 암으로 수술을 하시면 전립선을 다 떼내거든요. 맞네. 그러니까 전립선을 암 수술을 하려면 암이 일단 몸에서 다 없어져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대한 우리가 신경과 혈관을 살려놓긴 하지만 네. 어쩔 수 없이 그게 손상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회복이 100%안 되거든요. 발기 네. 기능이. 그랬을 때 약을 써도 안 되면은 이제 그런 보형물을 넣어가지고 기능을 이제 살았으니까 나머지 사시는 동안에 또 즐길 수 있는 건 즐겨야죠. 성생활도 또 네, 영위를 할 하셔야 수 되니까. 있도록 네, 그런 네.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성김 형님
좀 궁금증이 풀리셨어요? 거기 이대 병원도 서울대병원. 남자가 이대 위한- 서울대병원. 내비치고 가시면 돼요. 아니 내비치고 그러니까 가시면 제가 돼요. 아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여성 환자들만 보는 것도 아니고 남성 환자들만 보는 것도 아니고 분야가 다 다릅니다. 저희 네. 이대 서울병원 안에도 지금 비뇨의학과의 교수가 아 이대 서울병원 종양- 저 마곡에 있는 거 네, 말씀하시는 네, 거죠? 아, 그렇죠. 가깝습니다. 네, 저희 집이 뭐- 마곡이에요. 아이 그럼 뭐 그냥 가세요, 한번 들리세요. 아니면 지금 그냥 외래 등록을 해요 지금. 종양도 있고 내 말을 끝내지를 못하겠어. 비뇨의학과에는 종양 분야도 있고 뭐 내시경 수술 전문도 있고 저처럼 방광이랑 신경질환 전문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분야들이 있기 때문에 증상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그렇게 궁금해하시는 성기능 전문도 있고 그래서 심지어 소아 비뇨만 전문으로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진짜 세분화 그래서 되겠죠 엄청나게. 네, 그래서 증상을 보고서 이제 너무 그걸 꺼려하지 마시고 그리고 비뇨의학과라는 게 또 그렇게 야한 과가 아니거든요. 아니야. 그렇죠. 네. 아, 살면서 굉장히 네. 중요한 제일 부분이잖아요. 중요한 부분 제일 중요한 하나죠. 부분이지. 하나죠. 제가 그래서 항상- 지금 뭐 네. 이 교수님이 어렵게 이 자리에 오셨는데 우리 또 이 비뇨 의학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우리 작가님께서 비뇨 의학 꽁트를 또 하나 만드신 것 같아요. 네. 하얀 거탑도 있고 푸른 거탑도 있지만 경호쇼에는 경호 거탑이라고 저희가 꽁트를 준비했는데 교수님 이거 잘하시죠? 제가 이름 지었으면 이거 노란 거탑이라고 했을 거예요. 왜요? 왜? 아, 소변 색깔이 소변 노란. 아 멘트가 거침없으시네요 역시. 맑고 예. 깨끗한 노란 거탑으로. 좋습니다. 닥터윤! 경호병원의 1인자가 누구인지 이제 슬슬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요. 센 놈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놈이 센 놈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배신해도 돈은 배신을 안 해요. 아무리 인간적으로 친다고 해도 돈 앞에는 장사가 없죠. 닥터윤은 실력을 갖추는 것으로 만족하겠지만 전 아니에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명예가 없으면 쓸쓸한 거예요. 저한테는 의사의 명예가 중요해요. 환자가 우선이라고요. 내 인생이 뭐라고? 내 인생에 포경은 있어도 포기는 없습니다. 작가님. 경호병원은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들 것입니다. 누구지? 누구세요? 아 혹시 여기가 벗기도 전에 맞춘다는 그 명의가 계시는 바로 그곳입니까? 네, 맞습니다. 누구시죠? 아빠 여기 분위기 너무 안 좋아. 우리 그냥 가자. 아, 좀 기다려봐라. 물어봐야지. 너 지금 1초가 좀 급하다고. 저기 누가 보내서 오신 겁니까? 저는 중학교 1학년인데요. 엄마가 보내서 왔는데요. 아니 엄마가 누구신데요? 여기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의사는 환자의 몸을 질병과의 전쟁터로 사용해요. 그 전쟁에서 패해도 의사는 상처를 입지 않죠. 하지만 그 전쟁터는 말할 수 없이 황폐해지고 만다고요. 아빠 그럼 내 몸이 전쟁터 되는 거야? 이분들 좀 문학적으로 좀 말하는 것 같은데 상황을 보아하니까 좀 그런 것 같아. 우리 그냥 가자. 설마 환자이신가요? 우리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아, 여기 앉으시죠. 어디가 아프신 거죠? 혹시 그 긴급 환자이세요? 아빠 나 수술 빨리 해야 된다 그랬잖아. 우리 아들 중1인데요. I have a dream. 꿈이 있습니다. 아, 잠깐. 우리 아드님이 혹시 이 친구? 네 저예요 의사 선생님. 저는 꿈이 있어요. 아, 그래? 우리 친구 꿈이 뭘까? 저는 건강한 남봉꾼이 되는 것이 꿈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아버님, 수술을 언제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술이 필요한 상황인지 아니면 차후에라도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고 싶은지 등등등등을 고려해서 수술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면을 고려하면 만 10살에서 12살 정도가 제일 적당하고 이 시기를 지나서는 언제든 상관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야 역시 제가 잘 찾아온 것 같아요. 우리 아들 빨리 수술이 필요한 것 같네요. 아니 무슨 이야기들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윤하나 의사는 천상 의사요. 병원은 내가 운영할 테니까 자세는 진료를 보는 게 어떤가 싶군요. 자네는 자네가 아니라 자네겠군요. 자네는 자네겠죠. 원고에 충실하다. 원고에 충실해. 자네겠죠. 아, 그래. 난 환자를 포기할 수는 없다. 역시. 아니 아빠 나 지금 수술 안 하면 죽는 거야? 아니야, 죽지 않아. 절대 너의 남봉꾼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이 선생님이 도와줄게. 걱정 마렴, 친구. 아, 역시 소문난 우리 윤하나 의사님 대단하십니다. 수술 날짜 잡아주십시오. 역시 경호병원은 내 거야. 윤닥터. 당신은 환자를 포기하지 못해. 아빠 나 수술 날짜 잡으면 살 수 있는 거야? 그게 근데 조금 아플 수도 있어요. 한 일주일 정도는 남봉꾼의 꿈을 좀 늦춰주세요. 야. 예. 애들까지 하시네. 나 깜짝 놀랐네. 왜 이렇게 열심히 하셔? 당황스럽기도 한데 아니 폭염 수술이죠. 네. 저는 지금 우리 고등학생 우리 아들이 있는데 음. 시기 좀 지났거든요. 저는 고민과 고민 끝에 안 네. 하는 걸로. 아직 미국에 있을 때 네. 같은 미국 애들이랑 같이 이제 그 샤워하면 물어봐요. 저보고 유태인이냐고.
유태인들은 다 포경 수술 할례를 하니까 네. 보니까 나만 했어. 어. 꼭 해야 되는 건가 이거요? 그게 이제 원래는 우리나라는 이게 왜 이게 많이 하게 됐는지 사실 이제 그 유래는 사실 정확하지는 않은데 원래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포경 수술은 저쪽에 그 이제 유태인들이 할례의 목적으로 문화적인 그런 배경으로 시작된 게 이제 맞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포경 수술은 의사 입장에서는 하는 게 좋아요. 아 그래요? 네. 위생 그 때문에. 위생. 남봉꾼의 꿈을 이루려면 이게 이제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일단 좀 거기 이제 때가 낄 수 있고요. 네. 이제 좀 위생적으로 불결할 수도 있는데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평생 살면서 성상대자가 물론 결혼하고 나면은 이제 오로지 한 사람에만 충실을 하지만 네. 요즘에는 결혼하기 전까지 한 사람에게 정착하기 전까지 굉장히 많은 경험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일찍 경험을 하고 네. 그 심지어 결혼도 한두 번 하시는 게 아닌 분들도 많으시고 나 이제 쳐다봐.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눈이 갔어요. 그러니까 죄송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다양한 성상대자를 만나게 되는데 이게 성병의 위험도가 포경 수술을 하지 않은 분들이 조금 더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거기에 침범하기가 조금 더 쉽거든요. 그러니까 숨어있기가 조금 더 쉽고 그래서 이제 외국의 스터디한 거에서 보면은 에이즈 같은 것들이 포경 수술을 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에서 조금 더 잘 발생을 했다. 물론 네. 그게 이제 대상이 저희 같은 사람들이 아니고 아프리카의 이제 특정한 부족을 대상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네.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하면 그리고 나이가 드셨을 때 저는 이제 주로 나이가 드셔서 아픈 분들을 많이 보게 되니까 네. 포경 수술을 안 하신 분들이 나이 드셔서 아파서 그쪽에 이제 뭐 전립선이나 요도 질환으로 오시면 관리가 안 되니까 너무 거기까지 염증이 생겨서 더 힘들어하세요. 아이고. 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100살까지 살 거를 생각을 한다면 100살까지 눈이 참 잘 보이고 손도 안 떨리고 하면 좋은데 네. 그게 잘 안 되면 사실 관리가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몇 살 때 하는 게 적당한가요? 이거? 제일 좋은 거는 원래 이제 뭐 우리가 옛날에 많이 얘기했었던 신생아 포경 이런 거는 이제 요즘엔 잘 안 하고요. 제일 좋은 거는 이게 약간 위생의 목적으로 하는 게 더 많기 때문에 본인이 그 아픔을 참을 수 있을 때 그러니까 한 만으로 9살에서 10살 그 정도에서부터 늦어도 12살 전까지 해주면 가장 무난하고요. 그게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겨울방학 때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겨울방학이란 이유는 염증 때문에. 아니요. 염증 때문이라기보다는 그거 하고 나면 되게 아프잖아요. 네. 근데 여름엔 날도 더운데 그 종이컵 차고 일주일 동안 있어야 그러니까요. 되는데 여러모로 불편하죠. 겨울은 일단 밖으로 티도 잘 안 나고 여름에 바지 얇게 입고 있는데 종이컵 차고 어디 가요? 5, 6학년 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기억이 나는 게 이제 하고 난 다음에 종이컵 차고 있잖아요. 네. 지금도 종이컵인가요? 그거는 종이컵이 시간이 그거만한 게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거는 뭐 달라지지 않는 그러니까 거죠. 이제 안 닿아야 덜 아프니까. 네. 친구들끼리 이제 저기 만화방 가면 뒤에 이제 비밀 비디오 방 있잖아요. 거기 네. 가가지고 이제 거기 터지는 거지 실밥이. 그걸 하고 그걸 보러 갑니까? 왜 근데 그걸 당시는 가요? 너무 아픈데 나중을 생각하면 축복일 수 있다는 얘기도 있던데. 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이제 근거가 없는 말이고 네. 일단 그래서 근데 너무 이제 너 커지면 아니 아이가 크면 아이가 크면. 아이가 크면 나이가 더 들면 다 여러모로 전반적으로 커지겠죠. 이제. 이제 뭐 작은 거보다는 큰 게 수술하기 좋습니다. 시야도 넓고 하기는 좋은데 뭐 실은 좀 더 많이 들겠죠. 꼬맬 네. 때. 근데 너무 이제 어중간한 때가 되면 껍에도 좀 지장이 있고 사춘기가 되면 자기 몸에 대해서 그쵸. 막 되게 관심이 부끄러움이 많아지고 생기니까. 창피해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또 되게 애매하고. 그래서 그 시기를 놓치면 아예 그냥 더 늦게 하는 게 좋은데 그러면 더 한 40대가 아직 안 했던 친구가 있고 제 친구 중에 본인이 나는 끝까지 관리를 잘하겠다 그러면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나는 해야 되는데 시기를 자꾸 놓쳤다. 그러면 그냥 하시는 게 낫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포경하고는 좀 상관없지만 이게 포경 수술을 하게 하는 가장 또 요즘에 많이 이제 그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성 그 자궁경부암의 원인이 되는 인유두종 바이러스 있잖아요. 네.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 HPV라고 있는데 그 왜 자궁경부암 백신으로 이제 예방을 하는데 나가실 주사. 남성도 그런 게 생기거든요. 경부암이 아니라 HPV에 의해서 사마귀 같은 것도 생기고 곤지름 네. 그리고 이제 정말 드물게 응경암도 생깁니다. 그래서 남성들도 가다실과 같은 응경암이요? 네네 응경에도 암이 생깁니다. 그럼 이제 다 잘라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 굉장히 드물지만 생기면 굉장히 본인에겐 치명적인 병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백신을 맞는 것도 중요하고요. 남성들도 그 백신을 요즘에는 맞게 하거든요. 남자도 자궁경부암 그 백신 맞으라고 하는 게 네, 그 저도 맞았어요, 자궁경부암이 그래서. 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맞아야 되는 겁니다. 와. 근데 그거를 맞으면서 포경 수술까지 돼 있으면 바이러스에 노출될 확률이 조금 더 훨씬 떨어지는 거죠. 하여튼 그냥 관리 자신 있으면 포기수 안 해도 된다는 네, 거죠. 네. 우리 작가님 또 유치원 아이가 있거든요. 유치원을 지금 시키기에는 너무 아프고요. 애가 네. 그 무서움을 견디기가 확률적으로 힘들 지금 거고. 어떤 저희 때는 다 했습니다. 그게 하는 게 무조건 당연한 줄 요즘에는 알았는데. 반반인데요. 반반이죠. 다시 좀 추세가 이제 오래 살고 또 더 어린 나이부터 성생활을 시작을 하니까 해주는 게 낫겠다라는 쪽으로 많이 대신에 이제 강제로 하는 거는 별로고 예전에 군의관에서 그 이제 의무병인이 네. 다 잘라버렸다니까. 포경 수술을 군대에서 해줬다고요? 해줬어요. 일주일 아, 군대가 우리한테 해줄 게 뭐 있는데? 국가가 우리한테 그걸 왜? 식이 없는 다음에 포경 이렇게 수술 빵빵히 해주는 거죠, 터지면서 공짜로. 쏙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해서 관리가 잘 되면은 되는 거고 아이들 네. 할 때에도 되게 중요한 게 아이들하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너 무조건 오늘 가자 그래갖고 가갖고 짜장면 먹는지 알았더니 병원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고래를 동네 잡아요. 친구 그건 안 탕수육 먹고 되고. 우는 애들은 다 하고 제가 왔다니까. 사실 중1인가 국명 6학년 때 엄마한테 쏘가가지고 탕수육 먹으러 했습니다. 가자. 예. 뭔가 좋은 거 간다 그래가지고 네. 놀이공원 간 줄 알았는데 아하. 병원에 갔고요. 네. 누구라? 이거 나 안 합니다 울면서 당했던 기억이 나는데 대부분 다 그렇게 가죠. 저는 네. 제가 빨리 해달라 그랬어요. 네. 근데 내가 제일 자주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아빠, 주변의 형들이랑 내 모양이 다르다는 게 다르니까. 용납이 안 됐어. 빨리 저도 똑같이 만들어주세요. 근데 정말 아빠의 역할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빠가 그러니까 이 아이를 포경 수술을 시켜주겠다라고 부모님이 서로 결정을 하셨다면 왜 이걸 해야 되는지를 조금 무조건 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설명을 좀 해주고 알아들을 수 있을 때 수술 그 안에 때가 많이 들어갑니까? 우리 없어진 지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네, 나는데.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 집 30년 40년째 없어가지고 아, 병원에서 그 소독할 많이 때 정말 들어가요, 시간 그게? 많이 아유, 걸려요. 그때 기억 안 나. 거의 이렇게 때 생기는 거 이렇게. 네. 그런 그거는 거 어쩔 수가 물어봐야겠다. 없어서 그게 관리가 잘 안 되면 그게 돌처럼 딱딱해지기도 하거든요. 때가요? 아, 치석처럼. 네. 아이고야. 그래서 거기에 혹 생겼다고 네. 놀래서 오.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뭐 의학적으로 이제 규명이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표피가 남아 있으면 나중에 이제 성관계 시에 이 성감이 좀 더 좋아진다 남자 여자. 일본 애들이 그렇게 주장을 해. 네. 근데 제가 항상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중요한 거는 해부학적인 것보다는 우리가 연마해야 하다는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역시. 예, 열심히 수련을 해서 네. 예, 그것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얘기하면 괜찮고 우리가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치? 아니 의학적으로 그렇다고요. 우리가 예. 얘기하는 순간 방송 퀄리티가 많이 떨어지지만 어떤 선생님이 얘기하는 해부학적인 아니, 근데 메디컬이니까. 약간 뭐 민감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요도염, 매독 이런 그 성병 네. 걸리신 분들도 가끔 찾아오시나요? 요즘에는 이제 저는 대학병원에 있다 보니까 그쪽까지 대학병원까지 치료하러 오시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네. 근데 옛날에는 비뇨의학과에 이제 매독이나 성병으로 많이 이제 치료를 받으러 오셨었죠. 근데 약이 좋아져서 요즘에는 뭐 그렇게 또 건강 관리에 대해서 많이 이제 홍보가 돼 있으니까 많이 줄기는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코로나로 잠시 그런 성병들이 조금 덜 생기는 것도 좀 있는 것 같고요. 확실히 거리두기가 잘 돼서 그리고 이제 외국을 또 많이 못 나가니까 네. 근데 이제 외국에 가셔서 이렇게 일탈을 하시고 원치 않은 성병을 얻어오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래서 네. 꼭 그럴 때에는 콘돔을 사용하시기를 꼭 권장을 드리고 가능하면 네. 건강한 성생활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자, 셀프 진단하고 내가 이게 병원으로 가야 될 신호인데 모르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런 네. 분들한테 좀 손쉽게 요거 방치했다가 나중에 병원 와서 가장 고생 많이 하는 그 사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비뇨의학 관련 네. 잘못된 상식 뭐 이런 거 있나요? 남녀. 남녀 다. 소변에 관련된 거를 말씀을 드리면 소변 줄기가 이제 이렇게 쫄쫄쫄쫄 나오니까 앉아서 소변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남성분들 중에. 그러니까 그냥 집에서 위생의 문제로 앉아서 소변을 보라고 해서 보시는 게 아니라 네. 앉아서 봐야 더 시원하게 나오니까 앉아서 보시는 다리에 분들이 힘이 없어도 계시는데 앉아보시더라고요. 근데 그 앉아서 소변을 보면은 나오고 서서 볼 때 잘 안 나오는 건 방광에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힘을 많이 줘야지 나온다는 얘기니까 방광 기능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서 보나 앉아서 보나 큰 차이가 없지만 나는 그냥 집에서 앉아서 보라니까 앉아서 본다는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서서 보면 안 나오기 때문에 앉아서 힘을 있는 대로 쥐어 짜서 봐야 된다. 그거는 병원에 꼭 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방광에 힘이 없어서 방광이 계속 무리하게 일을 많이 하면 나중에 방광 근육이 두꺼워져서 방광이 이렇게 딱딱해집니다.
나쁩니다. 그러면은 2차적으로 콩팥이 나빠지거든요. 어이구야. 그래서 정말 특히 당뇨 있는 분들 그런 네. 증상 생기면 꼭 비뇨기과 빨리 가주셔야 돼요. 전립선 비대에는 어떤 증상이 나오나요? 전립선 비대도 소변 줄기가 약해요. 근데 전립선 비대는 그냥 아주 뭐 힘줘서 줘야 될 정도가 되면 이미 본인이 알고 계실 때 정도 되고요. 네. 보통은 소변이 중간에 이제 끊기거나 줄기가 약해지거나 멀리 가던 게 앞으로 좀 더 빨리 떨어진다든지 네. 자주 마렵다든지 이제 그런 증상들이 생기죠. 네, 그 요즘 집에서 이제 남성분들 그 위생적인 문제로 앉아서 소변 봐 이렇게 아내분들이 이야기해서 네. 그런 분들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뭐 전립선이나 뭐 방광에 무리가 가진 않죠? 아무 상관 없습니다. 네. 아. 말 들어야 됩니까 아내 말? 아, 그럼요. 그래야 돼요? 그 서서 보시면은 그 2m 튀어나가는 거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네, 이럴 때는 좀 남자 편 들어주시지. 근데 이제 좀 뚜껑 좀 저는 그래서 닫고 가급적이면 물레 집에서 소변을 안 봅니다. 예. 2시간에 한 번씩 보신다면. 그 말 듣기 싫어서. 예. 집에 2시간 이상을 안 계시는 거예요? 예, 예. 짜증나서. 예. 소변을 근데 그 소변을 너무 많이 참으시는 것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상적으로 보는 배뇨 간격은 3시간에서 4시간에 한 번, 그러면 하루에 4번에서 6번 정도로 보거든요. 우리가 물을 하루에 먹어야 되는 수분 섭취량이 내 체중 1kg당 20에서 30cc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운동을 정말 막 김종국 씨처럼 정말 하루 종일 운동만 하고 그렇다. 그러면 정말 더 많이 드셔도 되지만 아. 주로 그냥 일반적으로 나는 숨쉬기 운동 말고는 하는 게 없다. 그러면 내 체중이 한 20에서 30cc 그 정도면 충분하세요. 키로당. 그렇게. 예, 그렇죠. 그럼 보통 60kg라고 생각을 하면은 1.2에서 1.8리터 정도가 되잖아요. 여름에는 조금 더 늘려 드시고 겨울엔 좀 더 줄여 드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MC님들처럼 말 많이 하고 이렇게 건조한데 오래 계시는 분들은 좀 더 드시면 마셔야 되고. 되고. 네. 그렇게 해서 소변을 4시간 이상 많이 참는 것도 안 좋고 너무 자주 보는 것도 안 좋습니다. 소변 좀 참으면 그게 좀 좋다고. 정력에 절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변 그거 잘못하면 다 상식이네요. 네, 그러니까 소변 볼 때 소변 줄기가 멀리 나가는 건 좋은데 정력 운동한다고 중간에 자꾸 끊잖아요. 그러면은 방광이 계속 힘을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방광이 망가져요. 그 이상한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여기도 한 3명 있어요. 그죠? 너날 가르쳐 나. 그러니까. 이상한 상식들이 다. 그러니까 원하수 있을 때 브레이크 걸어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 딴 따단 딴딴딴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씩 끊어주고. SOS를 딴딴딴 그러지 마시고 네. 그냥 아, 소변은 필요하네요. 한 번에 쭉 시원하게 잘 볼 수 그리고 있도록. 필요할 때 가속해야 된다 하루에. 네, 네. 4시간 3시간 단위로. 네. 안녕 친구들. 안녕 오랜만이야. 그동안 잘 지냈어? 안녕 친구들. 지훈이 그리고 썬키마. 그런데 왜들 그렇게 바빠 보여? 뭔 일 있어? 아 요새 내가 좀 바빠. 나 이번에 경기도로 이사 왔잖아. 여러 가지 신청하고 서류 떼고 할 게 많은데 오늘도 주민센터 가서 우리 가족 복지 서비스 신청할 일이 있는 건데 아이고 난 길게 얘기 못하고 나 가야 될 것 같은데. 아 그래? 나도 이번에 복지 서비스 신청할 일이 있는데 나도 지훈이 따라서 주민센터 가야 되겠다. 간 김에 이 등본이랑 가족관계 증명서도 발급받아야 되겠어. 이런 거 신청하는 거랑 서류 같은 거 좀 누가 좀 대신하면 안 되겠나? 아이고, 오랜만에 만났는데 얘기도 못하고 미안해. 갈게. 옆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경기도 마이데이터 서비스 경기 똑디가 있잖아요. 경기 똑띠? 이게 뭔데? 뭔데요, 선생님? 사용자 개개인에게 꼭 많은 복지 정보를 보여주고 신청 시기가 되면 알림 메시지도 보내주는 거예요. 한번 꼭 써보세요. 친구들아, 경기도 마이데이터 서비스 경기똑띠 어플을 활용하면 주민센터에 가지 않아도 주민등록 등본 같은 서류도 다운받을 수 있고 어플로 각자 개개인에 맞는 복지 정보와 복지 서비스 신청 시기도 알림으로 받을 수 있어. 난 이미 잘 쓰고 있다고? 아니 주민센터 안 가도 그게 다 된다고? 와 진짜 대박 신기하다. 우와 대박이다. 진짜 편리하네. 경기도 마이데이터 서비스 경기똑띠는 나에게 맞는 복지가 몇 개 있는지 알려주고 바로 신청도 할 수 있어. 경기도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공공기관의 복지 정보도 해당이 돼. 정말 편리하지? 그리고 공공시설물 입장할 때 증빙서류 없이도 할인받을 수 있도록 도민카드 기능도 추가가 됐다고. 지훈이 너 주말에 광교 호수공원 가족 캠핑장 간다고 하지 않았어? 맞아. 거기 입장할 때 따로 서류도 챙겨 가야 된다 하던데. 이제는 그럴 필요 없이 간편하게 입장 할인이 된대. 올해 하반기에는 그런 공공시설이 확대된다고 해. 와 경기 똑띠 바로 사용해야지. 경기도 마이데이터 서비스 경기똑띠.
자, 우리 오늘 윤하나 교수님 모시고 아주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데 좀 재밌게 네. 아주 큰 상식들, 비뇨의학 관련 전 삶의 상식들 철학을 느껴서 지금 되게 좋은 걸 느꼈는데 우리 하고 싶은 말씀이나 앞으로 계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말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비뇨의학과 오시는 거 너무 창피하지 마시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제 환자분들한테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대변은 며칠 못 봐도 안 죽습니다. 네. 소변은 하루만 못 봐 제대로 안 나와도 죽을 수 있거든요. 그래요? 아. 그래서 그러니까 소변에 관련된 문제를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불편하다 싶으면은 꼭 병원을 찾으셔서 건강한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고 네. 그리고 물 드시는 거 잘 챙겨 드시되 너무 필요 없이 많이 드시는 거 한다 뭐든지 과유불급이라고 했잖아요. 아. 그러니까 적당하게 잘 드시고 건강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장수의 비결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교수님 예약하려면 몇 달 기다려야 되고 이런 거 네네 아니에요? 좀 기다리셔야 되는데요. 아, 바로 외래 등록하십니까, 오늘? 아, 그래, 이제 인터넷 그만 봐, 형. 나 아니라니까. 가서 뭘까? 아무 쓸모없는 얘기요. 어. 오늘도 수술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자, 윤하나 교수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썬킴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직 경기도민만 바라보고 뜁니다. 정책과 웃음이 공존하는 곳 경기호황 쇼!